네, 한 주를 시작하는 매주 월요일 이 시간에 함께하고 있습니다. 리서치센터의 박철성 국장님과 함께 주간 증시 시간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자, 오늘은 좀 최근에 굉장히 핫한 이슈로 떠올랐었던 세간에 좀 들썩들썩했었던 이야기를 좀 저희가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죠. 보물선. 예. 아, 요즘에도 이런 게 있나요? 돈스코이오를 발견했다라는 예, 얘기가 동화 있는데. 속 얘기 같은? 그러니까요. 예. 굉장히 옛날 이야기 같은데 어쨌든 신일그룹에 관해서 좀 저희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 어느 부분부터 좀 살펴볼까요? 일단 네. 보물선이 네. 과연 사기냐? 네. 뭐 이런 얘기들이 네, 상당히 네. 많은 관심을 네. 받고 있는데요. 자, 그렇다면 보물선은 사기, 횡령 행각을 벌였던 인물들이 판을 짠 새로운 사기극이었을까요? 일명 보물선 구원투수로 나선 신일그룹 최용석 신임 대표. 그는 횡령과 분식회계, 다수의 사기 전과가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보물선 테마로 거론된 제일제강과 4년째 적자인 부실기업 P&L은 초토화됐습니다. 개미 무덤이 됐고 그 피해는 눈덩이처럼 불어나고 있습니다. 피해를 당한 개미 투자자들은 망연자실, 큰 충격에 빠졌습니다. 감사합니다. 꿈을 현실로 만들어가고 있는 신일그룹입니다. 150조 원 보물선 돈스코이오 인양을 통해 글로벌 종견그룹으로 성장하고 있습니다. 잠시만 기다려주시면 곧 연결해드리겠습니다. 지금 이 내용은 인터넷 전화 070-4155-5150 혹은 070-4255-5150으로 전화를 걸면 나오는 안내 멘트였습니다. 여전히 150조 원 보물선 돈스코이오 인양을 내세우고 있죠. 지난 26일 신일그룹은 세종문화회관 세종홀에서 돈스코이오 관련 기자회견을 열었습니다. 이날 기자회견은 대한민국 언론의 관심이 총집결된, 관심이 집중된 중차대한 자리였습니다. 바로 그 자리에 신일그룹 최용석 신임 대표가 나타났죠. 최용석, 그는 누구일까요? 세인의 시선이 집중되고 있는데요. 금융감독원과 법원 인터넷 등기소에 따르면 신일그룹 최용석 대표는 지난 2005년 상장 폐지된 BET 대표이사였습니다. 지난 2004년 최용석 대표는 회사 자금 횡령 사실을 은폐하기 위해 사채업자로부터 돈을 빌렸죠. 자기합수표 등 사채업자에게 대출받은 106억 원을 회사 자산으로 계상하는 분식회계를 저지른 것이 적발됐습니다. 그 사건으로 최 대표는 검찰에 넘겨졌습니다. BET는 외부 감사인 감사범위 제한 한정 사유로 결국 상장 폐지됐습니다. 최 대표는 2003년 6월 BET 최대 주주로 올라선 뒤 7월 대표이사로 선임이 돼 회사 경영을 맡아왔습니다. 네. 그는 1065만 주에 달했던 보유 지분의 대부분을 개인 채무 해결을 위한 담보로 제공을 했습니다. 그러나 채무자의 담보권 실행으로 2004년 5월까지 반대 매매가 이루어졌는데요. 당시 최 대표는 고작 2,722주의 지분만을 보유한 상태였습니다. 최 대표를 잘 안다는 M&A 전문가 B씨, 뉴스를 보고 깜짝 놀랐다. 입을 실룩거리는 모습이 분명 최용석이었는데 검은 머리라 순간 헷갈렸다면서 그는 본래 하얀 머리, 백발이라고 했습니다. 네. 또 최용석은 2014년에도 5억 원 규모의 사기 사건으로 복역을 했다. 내가 아는 것만 2번인데 아마 전과가 더 있을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주민등록은 66년생인데 62년 행세를 하고 다닌다. 덧붙였습니다. 네, 상장 폐지된 기업의 대표가 뭐 이렇게 다른 모습으로 나타났다. 굉장히 놀라셨을 것 같은데 그렇죠. 일단 신일그룹에 대해서도 또 다른 의혹들이 있다고요. 어떤 내용입니까? 네, 네. 그 유상미 씨가 전 네. 대표였던 신일그룹은 지난해 시장교란 혐의로 금융감독원의 조사를 받은 신일광채그룹이 전신입니다. 네. 김대영 JNU 글로벌 회장은 신일그룹 돈스코이오 국제거래소 회장 유지범 씨의 본명은 유승진이라면서 유승진이 현재 베트남과 라오스로 도피 중이고 기소 중지된 사건만 10여 건이나 되는 사기꾼이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또한 김대영 회장이 남부지법에 제출한 고소장에 따르면 당시 신일 유토빌의 홍건표 회장과 현재 신일그룹의 실질적인 회장인 유승진 씨는 한 배를 타고 있었다 이 얘기를 했는데요. 유 씨는 국내 입국할 수 없어지자 베트남과 라오스 등을 오가면서 인터넷을 통해 사기 행각을 벌이고 있었습니다. 네. 그런 유 씨가 홍건표 카드를 뽑아들었죠.
과거 동아건설 비서실에 근무했고 해외에 네트워크가 있어서 일단 홍 씨를 시쳇말로 얼굴마담으로 내세웠습니다. 고소장에 의하면 류 씨는 홍 씨를 전면에 내세워 법정 관리 중인 건설기업 이 STX 건설과 동아건설, 삼부토건 등 중견 건설사 인수전에 뛰어들었다면서요. 그 과정에서 돈을 투자받은 후에 돌려주지 않거나 고의로 주가를 띄워서 시세 차익을 얻는 등의 행각을 벌였다고 명시했습니다. 네. 이들은 이권을 미끼로 투자자들을 상대해 사기 행각도 벌였죠. 건설사 하청업자 사장들을 만나서 인수자금이 부족하니 1억이나 2억 정도의 돈을 투자해주면 나중에 건설사 인수 후에 한밭집 등 식당 운영권을 주거나 고위직을 내주겠다고 회유했다는 겁니다. 고소장에 따르면 홍 씨는 2016년 9월 제이모 씨에게 동문건설 회장으로 곧 취임한다면서 아파트 건설 현장 내 한밭집 운영권을 줄 테니까 3억 원을 투자해라 했다가 미수에 그치기도 했습니다. 네. 또 지난해 11월 16일 진행된 남부지법 판결에 따르면 이들은 M건설이 진행하고 있는 평택아파트 신축공사에 철거 사업권을 주겠다는 미끼로 투자자에게 1억 원을 가로채기도 했습니다. 이 사건으로 징역 10개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기도 했습니다. 네. 해당 정보를 가지고 있거나 뭐 관심 가지고 계신 분들이라면 사실 좀 집중해 보면서 주의를 해야 될 타이밍인 것 같습니다. 거기다가 돈스코이오를 이용해서 가상화폐를 판매한다. 이런 얘기도 있습니다. 그렇죠. 여기도 문제가 있다라고 하는데 뭐가 문제일까요? 일단 네. 돈스코이오, 울릉도 네. 앞바다에 침몰한 러시아 네. 군함이죠. 이 네. 돈스코이오에 금괴가 실려 있다면서 이를 담보로 신일 골드코인이라는 가상화폐를 판매해온 싱가포르 신일그룹이 지난 27일 잘못된 국내 언론 보도에 휘둘리지 마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신일그룹이 지난 26일 하루 전날 배 150조 원어치 금괴가 있다는 것은 근거 없는 추측이었다면서 공개 사과까지 했지만 불과 하루 만에 이를 번복한 셈입니다. 네. 신일그룹은 싱가포르 신일그룹과 무관하다고 주장했습니다. 하지만 두 회사 전 현직 회장은 친남매지간이고 네. 다른 경영진도 동업자 관계로 알려졌습니다. 지금도 신일그룹 돈스코이오 국제거래소 홈페이지 좌측 상단 로고는 150조 원 보물선 돈스코이오 신일그룹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신일그룹 홈페이지에 가상화폐 관련 글이 올라왔을 때도 있었습니다. 보물선과 신일골드코인은 그렇게 떼려야 뗄 수 없는 관계죠. 신일그룹이 제작해서 공개한 돈스코이오 관련 영상의 일부가 영화 타이타닉에서 그대로 가져온 것이라는 의혹이 제기되기도 했습니다. 네. 신일그룹은 돈스코이오를 세계 최초로 발견했다고 주장했습니다. 하지만 이미 15년 전 한국해양연구원이 발견했다는 반론도 나왔습니다. 네. 해양연구원 관계자는 15년 전에 찍은 함포 영상과 이번에 신일그룹이 공개한 함포 영상을 비교해서 공개를 했죠. 함포 모양과 주변의 줄, 철제 구조물의 모양이 같았습니다. 그런데도 신일그룹은 세계 최초 발견이라는 주장을 굽히지 않고 있습니다. 네. 자, 그렇다면 이 부분에 대해서 좀 저희가 확인해 보면서 저희가 투자를 가는 게 좋을 것 같은데, 네. 이 골드코인 같은 경우 진짜 정말 가상화폐가 맞는지에 대한 의혹도 있을 것 같아요. 어떻게 보십니까? 진짜냐 가짜냐 이게 네, 사실 네. 관건이죠. 네. 그렇다면 과연 보물선은 미끼였을까요? 네. 수많은 사람들이 신한 골드코인 가상화폐라는 것을 실제 샀습니다. 네. 문제는 가상화폐가 진짜일까 하는 건데요. 가상화폐는 말 그대로 가상입니다. 실체가 없습니다. 네. 하지만 가상화폐 기술은 실체가 있어야 되죠. 네. 그런데 현재로서는 신한 골드코인이 가상화폐가 아닐 수도 있다는 의혹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가상화폐가 아닐 수도 있다는 것은 무슨 말일까요? 네. 백서, 이 화이트 페이퍼가 없다는 얘기입니다. 보통 가상화폐를 발행하려면 사전에 백서를 공개하죠. 즉 ICO를 할 때 코인을 발행하는 목적과 규모, 향후 모인 자금을 어떻게 운용할지 이러한 계획을 밝힌 일종의 사업계획서 같은 백서를 공개해야 합니다. 쉽게 생각해서 우리가 기업 IPO를 할 때도 일반적으로 기업에 꼼꼼하게 정보를 요구하듯이 ICO를 할 때도 마찬가지란 얘기입니다. 이 가상화폐 투자자들 사이에서는 신일 골드코인이 사기 코인이란 우려도 하고 있습니다. 신일 골드코인은 백서가 존재하지 않습니다. 백서는 물론이고 기술적인 처리 방식이 일절 공개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이 경우 국내에선 불법이지만 처벌 규정이 없어서 사실상 처벌이 불가능하죠. 그런데 본사를 외국에 세웠다면 이 경우 처벌이 가능합니다. 그런데 신일 골드코인은 ICO가 합법인 해외 기준에서 보더라도 판매 방식에 문제가 있다는 지적을 피할 수 없습니다. 네.
신일 골드코인에는 백서의 존재가 없다. 예. 네, 이 부분이 굉장히 좀 중요할 것 같은데 조금 더 자세하게 이야기를 해주시죠. 아, 그러니까요? 네. 이 신일그룹 네. 돈스코이오 국제거래소는 홈페이지에다가 이 가상의 거래 그래프를 띄워놨는데요. 2018년 9월 30일 기준입니다. 앞으로 8월이 지나고 9월이 지난 미래인데요. 가격은 10,000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향후 진짜 그랬으면 좋겠다는 식의 신일 골드코인 가격인 셈입니다. 신일 골드코인은 투자자들에게 최근까지 100원에서 200원대에 판매를 했죠. 만약 신일 골드코인 한 개를 100원에 샀다면 코인 한 개당 100배의 수익률을 안겨준다는 일종의 희망 암시인 셈입니다. 바로 이게 포인트죠. 역시 혀를 내두를 정도다. 네. 전문가들답다는 평입니다. 이건 이렇게 암시만 해야 됩니다. 만약 이 내용에 대해서 약정을 하면 유사수신 행위에 해당됩니다. 네. 현행법을 어기게 되죠. 금융감독원 관계자도 이 그래프만 봤을 때 투자자들에게 약정까지 한 건 아니기 때문에 유사수신 행위로 수사를 의뢰하기는 어렵다는 뜻을 내비쳤습니다. 네. 그들은 법망을 이렇게 피해가고 있었습니다. 물론 투자자들한테 원금 보장과 고수익을 돌려주겠다고 그런 취지로 영업을 했고 그 녹취가 있다면 얘기는 좀 달라집니다. 이렇게 가상화폐의 기본인 백서 공개 없이 법망을 피한 채 여전히 투자자들로부터 현금을 챙기는 것. 이 한국블록체인협회 관계자는 이런 게 사기라고 말했습니다. 백서는 없고 보물선의 희망으로 투자금을 챙긴 것입니다. 신일 골드코인에 대해 향후 신일그룹이 사기죄로 피소될 가능성이 있다는 지적이 나오는 배경입니다. 보물선 테마로 묶였던 제1제강 주식 종목이죠. 난파선이 됐습니다. 이 제일제강 주가는 13거래일 만에 210%가 폭등했죠. 수상한 급등이었습니다. 제일제강 주가는 지난 18일 장중 고점 5,400원을 찍었고 지난 27일 종가 기준 마이너스 71% 급락을 연출했습니다. 고점에 물린 개미 투자자들은 지금 죽을 맛이라고 심경을 털어놨습니다. 문제는 비정상적 폭등과 폭락이 이어졌다는 점인데요. 그래프엔 세력의 발자국이 찍혔습니다. 그들은 5월 8일부터 본격 매집을 시작했고 고점 부근 차익 실현을 했다는 분석 보고가 올라와 있습니다. 네, 신일 제일제강에 투자하셨던 분들의 한숨 소리가 굉장히 크실 것 같아요. 그렇죠. 네. 주말과 휴일 내내 그냥 네. 가슴이 답답하셨을 뭉그러졌다, 것 같아요. 네. 타들어갔다 이런 얘기들 많이 하십니다. 네, 그러면은 이제 주가의 흐름도 좀 저희가 정리를 해보도록 하죠. 그러시죠. 네. 그 지난 5일 네. 류상미 신일그룹 전 대표가 네. 이 코스닥 상장사인 제일제강의 최대 주주로 올라선다는 공시가 나왔죠. 네. 그런 뒤에 2,260원이던 제일제강 주가는 18일 5,400원으로 200% 이상, 210%까지 급등을 했죠. 신일그룹의 돈스코이오 인양 소식이 단단히 한몫을 했습니다. 신일그룹은 지난 6일 제일제강 주식 451만여 주를 185억 원에 인수하기로 하고 내달 24일 주식 양수도 계약을 체결하기로 했죠. 하지만 중도금도 채 입금이 안 됐고 최대 주주 변경 예정일이 9월로 미뤄졌습니다. 아직 제일제강을 편입하기 전입니다. 엄밀히 말해서 제일제강은 아직 신일그룹의 자회사가 아닌데다가 네. 실적과 경영 능력 면에서 급등할 이유가 없다는 지적입니다. 주식이 요동치자 지난 16일 한국거래소는 제일제강을 투자 경고 종목으로 지정했습니다. 금융감독원과 한국거래소는 현재 집중 모니터링을 하고 있다고 밝혔고요. 또 금융투자업계에서는 신일그룹으로 분위기를 끌어올리고 제일제강으로 주가를 부양하는 것 아니냐 의혹을 제기했는데요. 네. 증거롭게 한 관계자는 세력이라고 본다면 너무나 고전적인 주가 부양 방법이라고 설명하면서 이미 호재 보도로 시세 차익은 끝난 셈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네, 제일제강의 모습 보니까 좀 안타까운데 네. 제일제강뿐만이 아니라 이렇게 좀 기업이 투자자들에게 피해를 준 사례, 비슷한 사례가 있다고요. 그렇습니다. 네네. P&T의 경우에도 자회사인 네네. LPK가 신일그룹 계열사에 네. 지분 투자를 받았다는 루머가 퍼졌습니다. 보물선 테마에 한 발 담갔던 P&T도 피해가 눈덩이처럼 불어나고 있습니다. 하락하는 P&T 주가는 보물선 테마에 엮였다는 소문이 돌면서 이 거래일 반짝 급등 후에 폭락 중입니다. 문제는 P&T의 부실한 재무 구조죠. 4년째 적자 속에 허덕이고 있습니다. 네. 시장에선 희망이 보이질 않는다고 걱정합니다. 더욱이 P&T는 무자본 M&A였습니다. 현재 서영남 대표이사의 지분이 제로라는 것이 이를 대변합니다.
물론 대표이사 지분이 없을 수도 있습니다. 네. 이런 경우 지주회사인 대주주의 대표인 경우거나 해당 지주회사의 지분이 있기 마련인데요. 현재 서 대표 지분은 그 어디에도 없습니다. 물론 무자본 M&A가 불법은 아닙니다. 단지 무리수를 두었고 이로 인해 파생할 부작용이 우려된다는 얘기입니다. 따라서 각별한 주의가 요구됩니다. 자, 세상은 요지경이라고 했습니다. 여기도 작아 저기도 작아. 탤런트 신신에는 그렇게 노래를 했는데요. 보물선엔 보물이 없답니다. 그러더니 하루 만에 말을 바꿨죠. 사정이 있어서 금괴가 없다고 한 것이다. 이제 판단은 시청자 여러분들 몫입니다. 네. 거짓에 휘둘려선 계좌도 인생도 정말 곤란해지기 때문이죠. 네. 월요일 주간 정치 시간이었습니다. 박철성 국장님과 함께했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